안녕하십니까. 영재현TV의 전지령 원장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6학년들을 위한 문제를 갖다 봤는데요. 이 교육청 문제는 오히려 6학년 문제들이 딱 정형화되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배배 꼬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 질문과 답변 딱 이 문제의 스타일입니다. 자, 근데 이 교육청 파이널 과학편 이 6학년 문제는 대부분들이 문제 나올 때 대류 현상에 관계되어진 문제들을 갖다 물어보거나 아니면 실험에 대한 부분에서 시작과 끝 부분을 제시해주고요. 결론을 갖다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결론에 영향을 준 요소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생활상에 적용하거나 이 부분에서 뭔가를 갖다가 내가 수정 보완해야 된다면 어떤 점들을 보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자주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수준의 과학 부분의 지원자들은 실험에 대한 설계와 실험에 대한 결과의 분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지식 아니면 우리가 거기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자신의 실력 정도를 가지고 가면 훨씬 문제 풀기가 쉽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 제시된 보기를 활용해서 아래의 문항에 답변해 보세요라는 문제 스타일이 나오는데요. 문제 스타일 아까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결과를 도출하고요. 두 번째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요. 세 번째는 보완할 점을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런 류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강낭콩 6개, 운동장의 흙, 화단 흙, 크기가 같은 화분 흙, 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흙은 중복은 됐지만 문제 복귀하는 과정에서 우리 제자가 한 번 더 적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가미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복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풀었다는 이야기도 되기 때문에 제자의 실력이 짱이었던 거죠. 자, 일단은 우리 실험 순서에서요. 운동장의 흙과 화단흙을 크기가 같은 화분에 3개씩 각각 놓고 자, 그다음에 강낭콩을 1개씩 심어줍니다. 자, 근데 두 아이의 집에 각각 운동장 흙을 넣은 화분을 햇빛이 잘 비치는 창가에 놓아둡니다. 이 두 아이의 일단은 놓는 장소가 다르네요. 그쵸? 자,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각에 물을 한 번씩 주고 3일에 한 번씩 같은 시각에 길이를 잰다.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일단 한 번씩 물을 갖다가 주는데 장소를 달리한 거는 좋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시간적인 부분을 갖다가 달리한다라고 하면 한 곳에서 시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재고 다음번 측정을 또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재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같게 했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여기서 실험에 대한 조건이 달라지게 되어지면 영향 요인이 너무 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그 결과를 보고도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자, 매일 같은 시각에 물을 한 번씩 주고 3일에 같은 시각에 길이를 잰다. 자, 여기서 볼게요. 자, 결과 도출한 내용을 채우시오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 부분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고요. 단위를 길이 센티미터로 해서 측정한 결과를 갖다가 기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아까 이 부분에서 이 내용을 갖다가 채우라고 했는데 우리 이 복기를 해줬던 제자가 말이죠. 이렇게 복기를 했어요.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물을 갖다가 주는 건 매일 한 번씩 준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여기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 3일마다 한 번씩 측정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표는 안 되고요. 3일차, 6일차, 9일차, 12일차에 각각의 화분들의 우리가 자란 식물의 길이를 측정해서 평균적인 부분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 표를 만들 때 물을 갖다가 준 일자를 적는 게 아니고요. 내가 측정한 일자를 갖다가 적어야 되기 때문에 3일차, 6일차, 9일차, 12일차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했는데 일단 장소 문제가 있고요. 여기 있는 우리 제자는 흙의 종류에 대한 부분을 운동장의 흙과 화단흙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거 내용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소에 대한 부분이 달라져 있는 점
그리고 물을 주는 횟수가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를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물을 주는 시간 자체가 하루에 일정한 시각에 제대로 주게끔 되면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사실은 결과에 영향을 준 요소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 결과에 대한 부분에 넣는다고 한다면 두 아이의 집이라고 했으니까 햇빛을 받는 양이나 온도나 습도가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놓인 장소가 바로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거다라고 여기다가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완벽하게 실험을 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점을 갖다가 써본다면 일단 흙의 양은 일정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물을 주는 시간의 간격차를 갖다가 두되 실험 시작일과 종료일을 갖다 맞춰서 물을 주는 시각을 하루가 아니라 이틀 또는 3일, 3일에서 물을 주는 시간을 좀 달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도하고 습도가 일정하게 맞춰졌는지 확인해서 온도하고 습도에 대한 변화를 갖다가 줘보는 것도 실험을 갖다가 달리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화분의 강낭콩 개수에 대한 부분을 증가시키면서 이 강낭콩의 경쟁 관계가 성장에 어떤 역할을 갖다가 하는지에 대한 부분의 판단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험에 관계되어진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았는데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 나온 교육청 영재원 문제이지만 내용은 그렇죠. 운동장 흙, 화단 흙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에 혼합물의 분리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풀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숨고르기 하시고 제대로 풀 수 있도록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파이널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꼭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 문제에서 보도록 하고요. 선생님은 여기서 이만 끊을게요.